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금통일을 하루 앞두고 네. 빅스텝 경계심에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맞습니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이제 오늘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이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화권 증시 또 글로벌 증시가 좀 일제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밤에 이제 CPI 지표가 6월물 CPI 지표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다음 주에 FOMC 정례 회의가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불확실성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사실 52년 만에 최악의 증시 하락이 나와준 상태인데, 거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이 하락의 어떤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 있는 CPI 지표와 또 이젠 FOMC 통화 정책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FOMC에서는 이번 달에 거의 지금 100베이시스 포인트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가 CPI 지표 발표 전에 약세를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코로나 지금 재확산세로 인해서 중국 본토와 또 마카오의 어떤 봉쇄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어떤 대규모 봉쇄에 대한 우려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번 달에 자이언트 스텝 또 그리고 CPI 지표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CPI 대부분이 국제 유가라고 말씀드렸고, 국제 유가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이번 달을 기점으로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완화가 되고 증시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새롭게 좀 보고서가 나온 만큼, 이미 나올 만한 악재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오히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네. 굉장히 시장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지금 과대납폭에 나온 상태에서 오히려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될 수 있는 달이 네.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가 또 달릴까 말까 개편 맞습니다. 이후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시는 종목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바로 소개해주셨던 휴마시스 역시 오늘 맞습니다.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짚어볼까요? 휴마시스가 이제 진매트리스 후속주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진매트리스가 말씀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14% 상승이 나와줬고, SD바이오스에서 진단키트 또 후속주이기도 한데요.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또 헬스케어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하루 또 길게는 이틀 안에 좀 빠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12% 이상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소재에서는 3, 4%대 평균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 또 코로나가 지금 55일 만에 다시 한번 3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진단키트 그 안에서 휴마시스가 오늘 장중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28,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24,000원까지 가면서 일단 소폭의 좀 수익이 찍혔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 진단키트,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최대 수요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분기에 이미 사상 최대 매출액이 달성하면서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사업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약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진단키트, 자가 진단키트는 휴마시스와 SD바이오 센서 그리고 레피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서 휴마시스, 원숭이 두창까지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절가를 다시 한번 하면은 현재 지금 19,3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타이트하게 19,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 시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22,8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휴마시스의 2차 목표가는 22,800원, 익절가는 19,0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제약바이오주의 맞습니다. 대장이죠. 셀트리온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셀트리온 그룹주가 탄탄하게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어야지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강력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와 워낙에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파운드리의 가장 대표격인 DB 하이텍까지 어떤 설계 기업을 좀 분사하면서 12% 이상의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금 바닥 대비 꾸준하게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6월에만 시장에 20% 이상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반등 추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 3%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정말 시장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에 대한 거품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 꺼진 상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또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특히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을 필두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장기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2차 목표가를 제가 20만 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지금 거뜬하게 뛰어넘었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 19만 1,5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18만 5천 원 라인대로 좀 타이트하게 익절 라인대를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그대로 20만 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셀트리온은 익절가 18만 5천 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달릴까 말까의 첫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시원하게 달려볼까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또 핵심 종목인 셀리드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셀리드 역시 또 제약바이오주로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셀리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셀리드,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야 할지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셀리드는 2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단이면 속도감을 조금 더 내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 뭐 셀리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납폭 과대 중에 납폭 과대. 뭐 고점 대비 지금 90% 이상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사실 예전에 어떤 목표가까지 다시 본전까지 올라가려면은 거의 9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거품이 다 꺼진 상태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최근에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셀리버리가 TSDT 플랫폼으로 인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또 무증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바닥 대비 60% 이상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납폭 과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코로나의 거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셀리드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어떤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백신 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체 어떤 플랫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납폭 과대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셀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또 네. 이렇게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서면서 맞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있는데 또 휴마시스와 셀리드 이렇게 이 종목들을 선택해 주신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셀리드를 좀 가져온 이유는요. 제가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라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 센서가 이제 토종 백신 관련해서 1호로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국내 토종 백신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주식 웬만한 어떤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거품이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나와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대감이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셀르백스라는 플랫폼 기반의 면역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인체 내의 모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항암 면역 치료제 백신과 또 감염성 질환 예방 백신을 꾸준하게 개발하면서 코로나 백신도 꾸준하게 임상 3상까지 진행하고 있었어요. 임상 2상에서는 승인이 됐고 임상 3상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변이 바이러스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오미크론의 어떤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5가 뭐 중화권에서 휩쓸고 있고 또 미국과 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A.5의 어떤 글로벌 지배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출현하면서 계속 지금 확진자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5일 만에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속도로는 또 10만 명도 멀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온 만큼 오히려 좀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 특히 토종 백신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또 자궁경부암과 또 유암 관련된 임상 개발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너무 코로나의 어떤 거품이 꺼지면서 지나치게 낙폭 과대가 나온 상태에서 자체적인 셀리백스의 어떤 플랫폼 기술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셀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셀리드는 또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네. 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또 자궁경부암과 위암에 맞습니다. 대한 또 백신을 지금 임상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대 낙폭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휴마시스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진단 키트 중에서 최대 수혜주라면은 진메트리스나 이제 셀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백신 관련해서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고점 대비 90% 이상의 이제 급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낙폭 과대주들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리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21,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2,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6,5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28,6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드는 분할 매수를 꼭 기억해 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6,500원, 2차 목표가는 28,600원으로 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시장 대비 안정적인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현대차를 기반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 화신이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화신 하면은 네.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현대차 관련주로도 맞습니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9,1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신이 또 이렇게 현대차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네. 현대차가 또 미국에 또 배터리 공장을 맞습니다.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화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화신은 일단은 1단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으로 네, 조금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달려보겠다라고 선택을 네.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화신은 시장 대비 차트만 보셔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6월 달에 20% 이상 폭락세를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동차 섹터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화신과 또 SL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에요. 시장 여파로 밀렸어도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하고 있고 최근에 아이오닉 5와 EV6가 유럽과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2022년도 기준으로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완화가 되고 다시 한번 공급망 이슈가 완화가 됐을 때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섹터다. 그래서 최근에 LG 엔솔을 필두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퀸크립 공장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면서 이미 2024년도 때의 어떤 가치까지 끌어다 쓴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낙폭이 좀 크게 되고 있는데 그 수급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쪽으로 충분히 이동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화신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면 가장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화신의 투자 포인트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15일부터 24일까지 이제 부산 국제 모토쇼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일단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아이오닉 6가 사실상 이 GMP를 기반, 이 GMP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 이후에 어떤 흥행몰이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포르쉐와 굉장히 비슷하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출시되기 전부터 이미 유럽에서도 디자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P의 거의 60% 이상 바디와 샤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화신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아이오닉 6가 출시되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화신이고 뭐 테슬라나 뭐 리비안 또 루시드 모터스에도 핵심 친환경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뭐 테슬라에는 그 모델 X와 모델 S에 브레이크 페달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배터리 셀 공장을 이제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 인근의 배터리 셀 공장을 신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조지아주 인근에 위치한 또 이제 화신의 어떤 USA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GMP에 들어가는 친환경 부품들, 바디와 샤시 부품들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순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과 또 유럽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될수록 화신은 직간접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폭스바겐 MEB 전기차 플랫폼에도 바디와 샤시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유럽의 가장 핵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화신이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도 미국 내 매출 비중이 1위고요. 또 인도 매출 비중도 1위입니다. 최근에 현대차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해서 또 이 아이오닉 5를 필두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매출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은 바로 화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사업으로 배터리 케이스와 또 배터리 모듈 사업도 뛰어들었던 만큼 친환경 부품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오히려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실적 성장이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으로 화신을 가져왔습니다. 네, 화신은 또 이렇게 현대차와 또 테슬라, 네. 폭스바겐까지 정말 맞습니다. 국내외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정말 완성차 네. 업체 중에서 탄탄한 이렇게 부품을 맞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화신을 어떻게 가격적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달릴까 말까해서 화신을 갖고 올 때마다 항상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차트만 보셔도 최근에 시장 대비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과 SL은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고 2차 전지의 그 수급 자체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고 이 직전 고점 라인 때만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충분히 10,000원 이상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셔도 오늘 웬만한 반도체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4에서 5% 가까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2%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6% 반등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박스피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이제 8,000원 라인 때 직전 저점 라인 때를 가져왔는데 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0,000원 바로 미친 9,9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1,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은 1차 목표가 9,900원, 2차 목표가는 1,700원, 손절 라인은 8,00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봐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시장이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또 제약바이오와 화신은 이렇게 네.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늘 매니저님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을 네. 위해서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일단 상반기부터 제가 강조했던 미래 모빌리티, 그중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월 중순부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릴까 말까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연이어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후보군들을 오늘 밤 9시 30분에 한
두 종목을 추려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또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는 오늘 시원하게 달려와 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